벽 속의 아프리카. 레이 브래드베리 지음, 낭독 김두리, 정훈석, 조경아, 구자형, 한나, 라미. 타이틀 뮤직 더 케이버. 작곡 연주 조용현. 어린이 방의 아프리카. 그날 밤에도 피터와 웬디는 저녁 식사 때를 놓치고 말았다.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저녁 요리가 자동조리 기기에서 식탁 위에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들리 씨와 리디오 부인은 매우 우울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얘들은 또 어린이방에 틀어박혀 있는가 보군. 하들리 씨가 말을 꺼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식사 시간마저 잊었나 봐요. 걔가 참 성가신 애들인데. 그러니까요. 하들리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 가서 살짝 들여다봐야지. 나도 갈게요. 식사를 따뜻하게 보관해줘. 리디오 부인이 말하자 식탁 근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말소리가 들리고 식탁 한복판이 푹 꺼지더니 요리 그릇이 그 속으로 사라졌다. 이들 부부는 식당을 나왔다.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히자 복도에 자동적으로 등이 환하게 켜졌다. 등은 두 사람이 걸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앞쪽에서 켜졌다가 그들이 지나가자 꺼졌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인공지능 주택인 것이다. 이 집은 옷을 입는 데서부터 식사 준비, 설거지, 아기 돌보기, 어린이의 놀이 상대, 어른의 상담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안 되는 것이라고는 없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가장 인텔리전트한 집이었다. 하들리 씨와 리디오 부인은 어린이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방 안에 등이 확 켜지더니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다. 거기에는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싱그러운 푸른 초원. 저 먼 곳에는 울창한 밀림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위에 파란 하늘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리고 향긋한 식물 냄새를 풍기는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어디선지 영양이 제자리 걸음하는 발굽소리가 들려오고 푸드득 새가 활개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더니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매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하늘로 치솟았다. 불길한 새. 그렇지, 콘도르군. 시체를 뜯어먹는 놈이야. 리디오 부인이 밀림의 그늘진 곳을 가리켰다. 저기에 사자가 있네요. 뭔가를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콘도르가 먹이를 가로채기 위해 노리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식은땀이 흠뻑 배어나왔다. 때마침 큰 나무 뒤에서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왔다. 사자는 두 사람을 보자 나직이 으르렁거리며 그 큰 머리를 바싹 낮추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확 드러내더니 벼랑간 그 사자는 두 사람에게 덤벼들었다. 큰일 났어요! 리디오 부인은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손을 잡자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문을 쾅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당신도 참 바보야. 저건 그냥 입체 영상이란 말이야. 저 사자며 초원이며 독수리 모두 저 방의 벽과 천장에 있는 4D 입체 영상 장치에서 비춰진 것인데 뭘 그래. 저 싱싱한 나무 냄새며 자연의 소리만 하더라도 4D 장치에서 나온다는 것 좀 잘 알 텐데. 나원. 하들리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지만 리디오 부인은 웃지 않았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나 실물과 똑같으니 그만. 하들리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아이들은 대관절 어딜 갔을까? 방 안에는 없잖아. 아마 친구네 집에 놀러 갔겠죠 뭐. 리디어 부인은 더 말하려다 말고 하들리 씨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에는 걱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고장이 났을까? 리디어 부인은 식당으로 돌아오자 말했다. 여보, 저 4D 입체 영상 장치는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면 그걸 얼른 느끼고는 생각한 그대로를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서 비춰주는 거겠죠? 그럼. 그럼 어째서 아이들이 없는데도 아프리카의 초원 풍경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가끔 있어요. 이를테면 모니터의 한 화면을 오래 켜둔 채 방치해두면 그 상의 액정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피터와 웬디는 방금 아까까지도 그 방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남아있었을 거야. 그럴까요? 아, 그렇고 말고 내 말이 틀림없다니까. 저는 저 방의 4D 입체 영상 장치가 고장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당장에 인공지능이 그 사실을 알려줬을 테니까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지. 그야 그럴 테지만 만일에 그 AI도 고장이 났다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들리 씨는 아직도 불안해하는 리디어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먹다만 요리 접시에 나이프와 포크를 걸쳐놓고 일어섰다. 그렇다면 다시 가서 보고 오지. 이젠 아프리카의 풍경도 지워졌을 거야. 하들리 씨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어린이방을 향해 걸어갔다. 어린이방에 가까이 가자 방 안에서 어렴풋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들리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열자 거기에는 적도와 아프리카 초원이 펼쳐져 있고 불과 5, 6미터 앞에서 아까 그 사자가 쭈그리고 앉아 먹이를 뜯어먹고 있는 중이었다. 사자의 입가에는 피가 새빨갛게 묻어 있었다. 피비린내가 물씬 나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사자는 하들리 씨를 보자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험상궂게 으르렁댔다. 하들리 씨는 문을 열어놓은 채 성큼성큼 방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자는 눈을 까뒤집고 힐끗 그를 노려보았다. 야, 빨리 꺼져. 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들리 씨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머릿속에 그렸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초원과 사자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이봐, 들려?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했는데도 안 바꿔? 하들리 씨는 화를 버럭 내면서 꾸짖었다. 그런데도 풍경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도 좋아. 아니, 오주의 마법사라도, 돌리틀 선생과 동물들이라도 뭐든지 좋으니 아프리카를 바꿔. 그러나 아프리카의 풍경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었다. 사자는 하들리 씨를 경계해가며 먹이를 우물우물 먹고 있다. 하들리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급히 방을 뛰쳐나오자 불이 나게 식당으로 돌아왔다. 저 아이들 방 좀 이상하군. 전혀 말을 듣질 않아. 아직 그 아프리카죠? 리디어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혹시나 혹시라니. 무슨 뜻이야? 아이들이 늘 아프리카나 사자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4D 입체 영상 장치 인공지능이 학습한 게 아닌지. 설마. 그게 아니라면
피터가 장치에 손을 댔을지도 모르고요.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렇지 않고서야 아프리카가 없어지지 않을 까닭이 없지. 리디어 부인은 하들리 씨를 쳐다보았다. 여보, 2, 3일 동안만 아이들 방을 잠가두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피터 남매가 야단날 거요. 지난달이었던가? 그 장난쳤던 벌로 아이들 방을 2~3시간 잠갔더니 그토록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이요. 피터나 웬디도 어린이방이 없어서는 못 견딜 것처럼 군이 큰일이에요. 마치 이 인공지능 인텔리전트 주택의 마력에 사로잡힌 것만 같아요. 이래서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보. 리디어 부인은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여보, 차라리 이 집을 꼭 잠가두고 2, 3일 동안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하이킹도 좋고요. 인공지능이며 로봇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생활이 하고 싶어졌어요. 정말이야, 여보? 요리나 청소도 당신이 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이제 힘들걸. 지치고 말 거야. 그래도 좋아요. 너무 기계에만 맡기는 일에 이제 실증이 나요. 또 불안하고요. 내 손으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시키는 게 좋을 거고. 하들리 씨는 생각에 잠겼다. 아내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생활은 너무나 자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기계만 믿다 보니 인간이 하는 일이란 너무도 없다. 그러고 보니 나나 아내도 요즘 좀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군. 하들리 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제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 힘찬 목소리가 들리며 웬디와 피터가 식당에 들어섰다. 로봇 드론으로 잠깐 스카이워킹을 하고 왔어요. 하고 피터가 말했다. 식사에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 웬디가 귀여운 보조개를 한쪽 볼에 살짝 드러내며 말했다. 피터, 너 어린이방 4D 장치에 손댄 건 아니지? 하들리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넌지시 물었다. 손대다니요, 아빠. 어린이방에는 늘 아프리카만 나타나 있으니 말이다. 피터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 없어요, 아빠. 우리가 나갈 때는 아프리카를 깨끗이 지워버렸는데요. 거짓말하면 못 써요. 아빠가 아까 엄마하고 똑똑히 보고 왔는걸. 피터는 웬디를 돌아보았다. 웬디, 좀 가보고 올래? 아니다. 안 가도 돼. 하들리 씨가 말렸지만 벌써 늦었다. 웬디는 제비처럼 날쌔게 식당에서 뛰어나갔다. 그렇다면 어디? 나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오마. 하들리 씨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리디어 부인도 피터와 함께 따라 나섰다. 결국 모두가 한 번 더 어린이방으로 가보게 되었다. 모두 가보니 어린이방의 문이 열어져 쳐진 채 방 안에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푸른 숲으로 가득 차 있는 풍경이 보였다. 깨끗한 냇물이 졸졸 흐르고 산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며 나비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들꽃 위를 펄렁펄렁 맴돌고 있었다. 아프리카 초원과 사자는 아무데도 없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고 피터가 말했다. 하들리 씨와 리디어 부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리고 하들리 씨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어린이방의 문을 잠갔다. 아빠, 문을 잠그면 어떡해요? 피터가 항의하듯이 말했다. 오늘은 그만 자도록 해라. 하지만 잘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니? 하들리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게 말했다. 그렇게 꾸짖은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피터와 웬디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없이 복도를 걸어갔다. 겁주는 말투. 그날 하들리 씨 부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보,
역시 그건 웬디가 한 짓일까요? 리디어 부인이 속삭이듯이 물었다. 물론이지. 아마 피터하고 짰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어린이방의 풍경을 싹 바꿔놓은 거지.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걔들은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아프리카를 무척 좋아하는 탓이겠지. 그리고 저 방 때문이야. 저 방을 저희들 멋대로 해두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든지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예사로 알게 돼버렸어. 하들리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 방을 잠가둡시다. 그리고 당신 말대로 여행이나 떠나요. 그것도 2, 3일이 아니라 한 달쯤. 그래서 자연의 공기를 마시면 이 집에서 들었던 나쁜 버릇도 고쳐지겠지. 과연 고쳐질까요? 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집을 팔아버립시다. 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옮긴 집이긴 하지만 결국 너무 기계에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잘못이었어. 하고 하들리 씨는 천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심리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친구한테 저 방을 좀 조사해 봐달랄까? 이튿날 아침 식사 때 하들리 씨는 피터와 웬디한테 여행 계획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피터는 깜짝 놀란 듯이 식사를 멈추고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 방도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단다. 그래서 좀 더 자연 속의 생활을 하는 거지. 참 재밌을 거야. 참, 아빠도 전 싫어요. 웬디가 울상이 되어 말했다. 운동화도 내가 신어야 해요? 이 닦는 일도 머리 감는 일, 목욕하는 것 등 모두 직접 손으로 해야 하나요? 그런 건 싫어요, 전. 아니야, 때로는 그것도 좋아. 귀찮은 일이에요, 아빠. 지난번 아빠가 그림 그리기 어시스트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리실 땐 정말 실망했어요. 그건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아니에요, 싫어요. 프로그램이 손보다 훨씬 잘 그려주는데 왜 그걸 내가 그려요, 아빠? 조용히 해! 하들리 씨는 다시 화를 발끈 내고 말았다. 피터는 말이 쑥 들어가고 말았다. 웬디도 눈물을 머금었다. 한참 동안 모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피터가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음식물 처리기에 밀어넣으면서 느닷없이 말했다. 아빠, 여행은 언제 떠나요? 지금 생각 중이란다. 어린이방에 전원은 끄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것만은 그만뒀으면 해요. 피터는 넌지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어쩐지 소름이 끼치는 듯한 기분 나쁜 말투로 들렸다. 하들리 씨와 리디오 부인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쳐다보았다. 피터가 왠지 우리한테 겁을 주는 것 같아. 리디오 부인은 이런 생각이 들자 새삼스럽게 무서워졌다. 피터와 웬디는 밖으로 놀러 나갔다. 피 묻은 스카프. 친구인 인공지능과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공학자는 그날 오후가 좀 지나서 찾아왔다. 피터와 웬디는 또 드론을 타고 어디론가 놀러가 버리고 없었다. 하들리 씨와 리디오 부인은 친구를 어린이방으로 안내했다. 열쇠를 꽂고 방문을 열자 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자는 숲가에서 입에 새빨간 피를 묻히고 열심히 먹이를 뜯어먹고 있었다. 인간 심리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친구는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입체 영상인가? 계속 이 상태란 말이지. 이건 좋지 않군.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지? 한 달쯤 됐을 걸세. 그건 문제인데. 이 방은 폐쇄한 후에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았다가는 아이들이 점점 더 중독되고 말 거야. 아니, 벌써 중독된 상태야. 단념할 수 없게 되지. 지금은 문제를 밝혀내는 것보다 아이들을 벗어나게 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심한가? 하들리 씨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한다면 이건 부모 잘못이야. 두 사람 말이야. 인공지능학자는 하들리 씨 부부를 힐끗 바라보며 비꼬았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너무나 응석바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무엇이든지 좋을 대로만 내버려 둔 거지. 더구나 부모가 돌봐주지 않고 기계한테 그 일을 전부 맡겼으니 인공지능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언제나 놀이 상대가 돼줬지. 결국 이 어린이 방은 피터 남매에겐 아빠나 엄마 역할 대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란 말일세.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 될지 몰라.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리디어 부인은 조심조심 물었다. 아침 식사 때 피터가 배짱 좋게 은근히 겁주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공학자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아직도 늦진 않아요. 다만 그걸 위해서는 이 방을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 방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곧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대로 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지만 너무 갑작스레 이 방을 없애버린다는 건 너무 충격이 심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사자가 세 사람을 쳐다보고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으나 곧 친구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거 너무나 감쪽같이 잘 돼 있어서 나까지 이상한 기분이 드는걸? 자, 나갑시다. 이 방 잘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리디어 부인이 소곤거리듯이 말했다. 저는요, 때때로 저게 잘못돼서. 부인은 이렇게 말하다 말고 망설였다. 잘못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공학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진짜 사자가 돼서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4D 입체 영상 장치가 고장이라도 나는 날엔, 아니면 누군가 어떤 이상한 프로그램이라도 심어놓는다면. 가령 아무리 프로그램을 심는다 해도 4D 입체 영상이 진짜로 바뀔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4D 입체 영상 장치는 너무나 잘 돼 있어. AI 인텔리전트 주택으로선 최고거든. 이만큼 훌륭한 AI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의지를 가진 것은 죽기를 싫어할 테니까. 자넨 태관절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인공지능 공학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들리 씨의 표정을 살폈다. 말하자면 저 어린이 방은 스위치가 꺼지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야. AI한테는 스위치가 끊긴다는 건 곧 죽음을 뜻하니까. 아니 이 사람 무슨 자네마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럼 이 어린이 방이 스위치 끊기는 것이 싫어서 두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다는 거야? 혹시 아이들을 살살 꿰어서. 거기까지 말하다 말고 하들리 씨는 아차하고 말을 뚝 끊었다.
발밑에 무슨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몸을 구부려 그것을 집어 올렸다. 그것은 매우 구겨져서 짜부라진 헌 지갑이었다. 큰 짐승이 마구 물어뜯은 이빨 자국 같은 것이 나 있었다. 리디어 부인이 벼랑간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었다. 공학자가 리디어 부인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쪽을 보고 그것을 집어 올렸다. 그것은 스카프였다. 스카프에는 피와 그리고 사자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공학자는 기묘한 표정을 짓더니 두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건 제 스카프예요. 리디어 부인은 굳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들리 씨는 터벅터벅 문 앞에 있는 패널로 다가가더니 스위치를 확 꺼버렸다. 덤벼드는 사자. 피터와 웬디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들리 씨는 집안 제어 장치의 중요 부분을 제외한 모든 파트를 모조리 끄고 난 다음이었다. 각종 로봇, 온도, 조명 자동 제어 장치와 자동 처리 장치 등 모든 것이 스위치가 끊기는 바람에 멈춰버렸다. 아빠 왜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피터는 비명 지르듯이 투정을 부렸다. 어린이방도 죽어버렸어. 우리들의 어린이방을 그만 죽여버린 거야. 웬디도 히스테리를 일으켜 울부짖었다. 얌전하게 있어.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야. 하들리 씨는 큰 소리로 두 아이를 꾸짖었으나 남매는 미친 듯이 소리치고 날뛰었다. 피터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웬디는 엉엉 울면서 발버둥 쳤다. 여보, 잠깐만이라도 어린이방 스위치를 좀 넣어줄까요? 아주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애들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리디어 부인이 흐느껴 오는 웬디를 꼭 껴안아주면서 말했다. 아니, 그건 안 돼요. 이젠 절대로 스위치를 안 켤 거요. 그리고 이 집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AI 주택 따위에선 두 번 다시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냥 자연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면서 사는 게 역시 좋아. 하들리 씨는 엄숙히 말했다. 피터와 웬디는 한층 더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얼굴이 푸르락불그락했다. 아빠는 싫어! 아빠는 죽어버려! 피터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이제 필요 없어. 웬디도 리디어 부인의 품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었다. 두 부부는 서로 눈짓을 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피터와 웬디가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리디어 부인은 하들리 씨한테 말했다. 여보, 나도 부탁해요. 한 번만, 단 1분만이라도 좋으니 어린이방 스위치를 넣어주세요. 피터, 그렇지? 1분만이야. 그걸로 그 방과 작별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되겠지? 응, 그럴게요. 좋아요. 하들리 씨는 웬디를 보았다. 웬디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이 가득히 괸 눈으로 하들리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들리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단 1분이야. 너희들도 알겠지? 1분이면 돼요. 두 아이는 입을 모아 대답했다. 하들리 씨는 패널 잠금 키를 꺼내 리디어 부인에게 넘겨주었다. 1분이 지나거든 얼른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드론으로 비행장에 가는 거다. 알겠니? 네, 알았어요, 아빠. 두 남매는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리디어 부인의 손을 잡고 어린이방으로 갔다. 하들리 씨는 그동안에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거기에 리디어 부인이 올라왔다. 아이들은?
1분이 지나면 꼭 끄겠다고 약속해서 맡겨놓고 왔어요. 나도 좀 갈아입어야 하니까. 아, 온통 집이 떠나갈 듯이 야단법석을 떨더니만 그만하고 그쳤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앞으로 5분 남짓 있으면 이런 도깨비 같은 집과는 영영 작별하고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 두 부부는 빙긋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자 그때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어쩐지 매우 절박하고도 당황한 것처럼 들렸다.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리디어 부인은 안색이 싹 바뀌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하들리 씨도 뒤따랐다. 두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린이 방에 다다랐다. 방문은 열려진 채였다. 방 안에는 눈부신 태양과 푸른 초원과 밀림, 그리고 사자가 있었다. 그러나 피터와 웬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자는 고개를 낮추고 두 부부를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꽝 닫혀버렸다. 하들리 씨와 리디어 부인은 당황하여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 열어! 문 열어, 피터! 하들리 씨가 손잡이를 잡고 찰칵찰칵 돌리고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쳤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밖에서 문을 잠근 모양이야. 야, 피터!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벌써 출발 시간이야. 어서 이 문 열어! 하들리 씨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싫어요, 아빠. 문을 열면 이 방에 스위치를 끄려고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집은 죽어버리는걸요? 피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피터! 너 나쁜 아이구나. 벌을 줄 거야! 하들리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난 나쁜 아이예요. 피터가 대답했다. 실은 이런 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도 우리의 기분을 몰라주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자한테 아빠의 헌지갑과 엄마의 스카프를 던져줘서 냄새를 익히게 했는걸요? 이제 당장 그 사자가 아빠와 엄마의 냄새를 맡고 덤벼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아무래도 좀 이상해진 모양이구나. 리디어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얼른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느 사이에 벌써 사자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앞과 좌우 세 방향에서 슬슬 쥐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사자는 험상궂은 얼굴을 내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목을 골골거리며 천천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마른 풀을 밟는 소리마저 똑똑히 들렸다. 아니, 저건 그냥 입체 영상일 뿐이야. 그렇게 겁낼 건 없어요. 하들리 씨는 아내의 몸을 꼭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리디어 부인은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하들리 씨도 속으로는 겁이 났다. 사자가 덤벼들었다. 그 앞발이 무서운 힘으로 하들리 씨의 몸을 때려 눕혔다. 또 한 마리가 리디어 부인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두 사람은 비명을 울렸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 피터와 웬디는 어린이 방의 아프리카 속에 있었다. 초원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햇볕을 쬐며 엎드려 있으니 땀이 배어 나왔다. 그래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아주 좋았다. 저만큼 떨어진 밀리먹이에 사자 3마리가 먹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다. 그 위를 먹이를 가로채려고 콘도르가 빙빙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오빠, 우리는 나쁜 아이들일까? 웬디가 문득 화환을 만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피터에게 물었다. 피터는 누이 동생을 돌아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지. 웬디, 쓸쓸하니?
응, 약간.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 집이 있잖니. 어린이 방엔 아프리카도 있어. 그러니 아빠랑 엄마는 싹 잊어버리도록 하자. 그래, 곧 잊혀지겠지 뭐. 두 남매는 빙긋 웃으며 또다시 먼 곳에 있는 사자를 바라보았다. 사자들도 이제 싸움을 그치고 사이좋게 먹이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벽 속의 아프리카. 레이 브래드베리 지음. 타이틀 뮤직 더 케이브. 작곡 연주 조용현. 지금까지 낭독의 김두리, 정훈석, 조경아, 구자형, 한나, 라미였습니다.